네, 이번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만 쭉 해왔는데, 사실 교과서 사이사이에 일본 얘기도 있거든요. 일본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목에 하려고 좀 미뤄뒀었어요. 미뤄두다가, 이제 중국이 끝나고 나서 일본을 한 번에 끝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의 역사를 훑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뭐 한 문제씩은 꼭 나왔거든요. 예전 수능 시대 때는. 그래가 한 문제씩 안 나오겠나 싶은데 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역사를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 볼게요. 먼저 시작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제 뭐 구석기, 신석기 할 때 있는 건데, 얘들은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다 할 유적이 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의 컴플렉스다 해가지고 뭐 최근까지도 구석기 유물이 나왔다라면서 막 뭐 소위 말하는 주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뭐 세계 역사학계에서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 그 이제는 하도 그런 예전에 주작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뭐 구석기 유적 발견됐다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학자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뭐 인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뼈다귀나 이런 건 좀 나왔는데 뭐 특별하게 유적 이런 거는 잘 좀 보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 그 조몬 시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몬 시대는요, 우리로 찾으자면 이제 신석기 시대고 약 1만 년 전,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던 시대가 이 조몬 시대입니다. 이 1만 년쯤 전에 지구가 좀 뭐 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좀 따뜻해지게 되고 결국 빙산이 녹아가지고 현재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좀 봤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지도가 이래 있으면은 옛날에는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이랑 일본이랑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이제 분리되고 일본이 섬나라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조몬이라는 말은 산문으로 하자면 승문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새끼줄문이라고. 우리 집신, 나도 뭐 집신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이 집신이 그 새끼줄을 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는 무언가 무늬가 토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표적인 유물이라면 이제 조몬 토기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게 그 횃불처럼 생긴 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외계인 비스무리하게 생긴, 나중에 PPT에 볼 건데 외계인 비스무리하게 생긴 흑 인형, 흔히 토우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본 그 동북부 지향을 중심으로 유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일본 동북부라고 한다면 일본 지도를 대충 또 발로 그려보자면 대략 한 이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몬시대 유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뒤를 이은 시기가 이제 뭐냐면 야요이 시대라고. 이거는 약 BC 3세기에서부터 AD 3세기까지인데 아까 조몬 시대가 신석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청동기와 철기입니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 야요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동탁이라고 해가지고 동으로 만든 커다란 종이 있어요. 아마 그 무슨 제사 지내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런 청동종이 유명하고 이 시대에 즈음 해가지고 뭐 나라가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도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요 3세기 끝날 때 무렵, 3세기 시작되는 무렵쯤 돼가지고 히미코라고 여왕 이름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히미코라는 여왕이 이때가 이제 239년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중국으로 치자면 이제 삼국시대, 위초고의 삼국시대였는데, 그때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책봉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결국 뭐 도장을 한 개 파줬나? 뭐 이렇게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히미코가 이 보냈던 그런 게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때 히미코가 있었던 나라, 이 여왕인데요. 이 나라가 야마타이국이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의 이 시대는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남아 있는 게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이게 뭐 의문시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랑도 어떻게 뭐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고, 이것도 지금 이제 일본 역사학에서 유명한 다툼이죠. 이게 뭐 규슈 지방에 있었다 라고 하는 이론과, 그 다음에 기나이라는 거는 그 교토, 일본의 본토가 교토는 어디 있냐면 규슈는 여기 있는 게 규슈고요. 기나이라는 건 여기 교토, 나라, 오사카 있는 요쪽을 기나이, 우리로 치면 이제 경기라고, 서울 부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교토라는 지역이 일본 혼슈에 여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예로부터 천황이 머물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싸움이 있다. 사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모르는 게 더 많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야요이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가 발달하는 지역이 이 기타 큐슈, 그러니까 이제 북큐슈, 이거 미안합니다. 이 북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깁니다. 아까 이 조몬 시대가 일본 동북부를 중심이었다면 이 야요이 시대는 여기 규슈 지방. 왜냐하면 이런 발달된 문물들이 일본아들이 자기가 좋건 싫건 간에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이렇게 대륙에서부터 넘어오는 거거든. 그 대륙에서 넘어오는데 가장 먼저 있는 요 규슈 지방에 제일 먼저 선진 문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혹은 뭐 조몬 문화, 야요이 문화 이게 지나고, 그 다음은 이제 뭐 고훈 시대. 라고 해가지고 요 고훈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고분입니다. 고분. 옛날 무덤인데 사이즈가 좀 커요. 우리 그 경주에 가면 있는 그런 무덤처럼 사이즈가 큰 무덤들이 나오는 시대, 요 시대를 고분 시대라고 하고, 책에 따라서는요 여기를 야마토 정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스카,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스카 시대, 그 다음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리고 막부 시대,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시대를 구분합니다. 네. 막부 시대라는 거는 이제 그 무사의 대빵이었던 쇼군이 권력을 잡는 시기. 아스카, 나라, 헤이안은 본격적으로 천황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요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첫 번째입니다. 고훈 시대. 자, 250년부터 538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무덤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 이후로는 그렇게 큰 무덤 만드는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이때 시대를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아마 교과서에는 이래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일본사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이 시기를 고훈 시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고훈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덤이 나오는데 전방 후원분이라고. 전방 후원분이라고. 앞은 네모나고 뒤는 동그랗다. 그 예를 들면 요렇게 좀 뭐야 해야 되노?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마치 옛날 열쇠 구멍 모양 있죠?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더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전방 후원분이라고? 뭐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유명한 게 이제 닌토쿠 천왕 무덤이라고 되게 큰 게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뭐 사진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전형적인 양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한테는 다행스럽게도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내용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카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수도가 아스카라는 거는 뭐 아스카, 나라, 그 다음에 헤이안쿄 여기가 다 어디냐면 이제 교토 부근이에요. 교토. 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지금 일본 수도인 도쿄는 어디 있어요? 요 오른쪽 아래 끄트머리에 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보일란가? 뭐 나중에 지도 보세요. 지도 보여줄게요. 네. 자,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는 538년부터 해서 710년까지를 아스카 시대라고 하고요. 수도가 아스카거든요. 뭐 기억을 좀 해야 할 만한 인물로서는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쇼토쿠 태자라고. 이때 이제 그 쇼토쿠 태자가 나와가지고 일종의 그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요. 7세기 초에 개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불교를 굉장히 부흥시키고요. 이때 보면은 절을 조금 만들어요. 절을. 그래가 만들어지는 절이 호류지, 법륜사조 한문으로 하자면, 그 다음에 시텐노지. 호류지는 이제 법륜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게 고구려에 고구려에 보면 그림 잘 그리는 화가 담징이 그린 벽화가 유명하죠. 그래가 이게 190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불타가지고 없어졌죠. 1900년대 1940몇 년인가 그때 불나가지고 없어졌대요. 그 뒤로부터 일본에서 문화재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죠. 이 시텐노지는 이제 사천왕사라고. 뭐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가면 뭐 사천왕사 있습니다. 네, 사천왕사라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또 다른 게 고류지에 보면은 목재 방가사유상. 이거 보면은 할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래가 딱 우리나라는 이게 뭡니까?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그거랑 모양 비슷하게가 만든 이 고류지 목재 방가사유상. 요게 요 아스카 시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리고 견수사 파견한다. 수나라의 사신을. 수나라 가는 사신. 그 다음에 당나라 가는 사신. 견수사와 경당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국 스타일로 중국식 율령체제. 그러니까 그 당나라 이럴 때 나오는 율령체제를 받아들인다 하는 건데, 그 사건을 갖다가 뭐라 부르느냐?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늘 이런 게 나와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노?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노? 자료에 나타나는 시기에 있었던 일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보면은 이제 뭐 일본이라는 말, 일본, 그리고 천황, 자기네 왕을 지들은 뭐 하늘의 황제다 하면서 천황이라고 부르잖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지. 우리나라 황제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잘 없지. 중국 눈치 본다고. 근데 일본은 뭐 바닷가에 떨어져 있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요 아스카 시대다. 나중에 견당사는 좀 오래 파견됩니다. 해안 시대까지 파견이 돼요. 894년까지. 이때 되면 뭐 당나라 가서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뭐 이제 중국 거 이런 거 뺏기지 말고 우리 일본의 어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찾아보자 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풍문화라고 하는 자기 일본의 어떤 정체성 찾기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이래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삼국 통일했을 때 김춘추 삼국 통일 신라 삼국 통일했을 때 그때거든요. 그때 그 백제가 망했을 때 구원병을 보내주는 백강전투가 있었던 시기도 요때입니다. 그죠?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과 백제의 잔존 세력과 일본의 3만 군대가 우르르 갔는데 털리죠. 털리고 쫄아가지고 큐슈 지방에 성을 엄청 많이 쌓아요. 혹시 얘들이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뭐 이것도 이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시대. 이제 수도를 나라로 옮깁니다. 맹모 교토 그 부근입니다. 보통 여행 가면은 나라, 오사카, 교토 여기를 한목에 묶어가지고 같이 놀러 댕겨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716년부터 794년까지 있었던 시대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수도를 중간에 한번 784년에 나가오카 쿄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쿄라는 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서울경자. 네, 서울경자. 서울이란 뜻이에요. 서울. 경. 뭐 서경 할 때 그 경자.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나라 시대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겨요. 어디? 헤이조쿄라고. 이 헤이조쿄는요, 옛날 그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를 옮긴다는 게 옛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잖아요. 수도 옮기는 게 뭐 쉽나? 귀족들의 권한을 약하게 만들고, 뭐 표면적으로는 이 나라의 규모가,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관료 집단,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옮기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 귀족들 좀 기죽이고. 그래서 헤이조쿄로 천도를 했고요. 요때 이제 대표적인 그 뭐 이때 문화의 중심은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이때 거의 문화의 가장 선진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불교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요때 만드는 절은 도다이지라고 큰 뭐 절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대불, 청동으로 만든 대불이 있어요. 대불. 어떤 지금에도 그 나라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같은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대불이 크기가 한 15m인가 그렇고, 요거 들어간 청동의 무게가 360톤인가? 380톤이라네요. 380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효쇼인이라고, 한문으로 적자면 이제 정창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신라의 촐랑문서. 그거 있었던 데가 여기. 황실의 보물창고. 이거 개방하면은, 역사가 뭐 뒤집어질 만한 게 좀 많이 나올 텐데, 일본에서 공개를 잘 안 하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 시기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책을 써줘요. 요때 좀 뭔가 뭔가를 찾으려고 했나 봐요. 고사기,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 서기.
뭐 이런 거.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서술하였다.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적혀 있고 이래 한반도 얘기도 많이 적혀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뭐 관심 있게 연구를 합니다만 워낙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네요 하면서 그 다음에 만엽집. 이 잉크가 새나 뭐 자꾸 떨어지네 무섭게. 자, 만엽집이라는 진짜 잉크가 샌다. 뭐 하여튼 열악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막 떨어지고 난리 났다. 이건 안 되겠는데. 만엽집. 예, 만엽집이라고. 보도마카 진짜. 자, 만엽집이라고 씁니다. 시간이 대략 1부를 끝내줘야겠네요. 1부 여기서 끝내죠, 뭐. 네.